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 첫 영상을 이어 두 번째 영상으로 시작해 봅니다. 저는 요즘 책 읽는 것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찍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책 읽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3교시가 끝난 10분 동안의 휴식. 그 짧은 시간의 자유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아이들은 마음껏 떠들어댄다. 복도에서 달리는 아이, 옆 교실 친구에게 준비물을 얻으러 가서 소리치는 아이, 선생님 몰래 적은 편지를 이웃 교실에 배달하는 아이. 그러나 나는 멀리 급식실에서 흘러온 된장국 냄새를 맡고 있었다. 막 쪄낸 밥 냄새도 나는 것 같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내 코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4교시가 아니라 점심시간이었다. 4교시를 알리는 음악이 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음식 냄새를 맡아버린 빈 배는 요동을 치며 빨리 아침을 먹자고 재촉했다. 다른 아이들에겐 점심시간이겠지만 나에겐 아침이다. 가끔이긴 하지만 나는 학교 급식 시간에야 전날 저녁을 먹을 때도 있었다. 입술을 죽이며 배고픔을 참아본다. 이럴 때는 아빠에 대한 미움도 떠올릴 겨를이 없다. 나는 그저 배가 고프다. 4교시는 담임선생님이 하는 국어 읽기 시간이다. 모르겠다. 나는 철이 들면서 아빠랑 지낸 기억밖에 없다. 아빠는 서울에서 회사에 다녔다고도 하지만 대구에선 전자제품 대리점 같은 걸 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된다.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은 언제쯤일까? 나는 엄마 욕을 끊임없이 해대는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둘러싸여 지냈고 어느 날 아빠를 따라 서울로 전학을 왔다. 그때가 아마 2학년이었을 것이다. 내 기억에 아빠는 처음부터 택시 운전을 한 건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빠는 택시 기사가 되어 밤이고 낮이고 집을 비우고 시작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기 시작한 것도 아마 택시와 함께였을 것이다. 어린 나까지 느낄 정도로 아빠는 택시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자꾸 떠돌고 있었다. 전셋집이 월세로 바뀌고 다시 반지하로 바뀌면서 나도 빠르게 변하는 아빠처럼 꾀지재한 아이로 변하고 있었다. 아빠는 뭐에 정신을 팔고 다니는지 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학교에 가는지 먹는지 굶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았다. 술 때문에 택시 회사에서도 오래 붙어 있지 못했다. 이 회사 저 회사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다른 운전기사가 나오지 못하는 날 대신 나가는 대기 운전사로 전락한 눈치였다. 대리운전은 낮보다 밤에 나가는 일이 많았고 나는 혼자 집을 지키며 밤새 텔레비전을 보았다. 텔레비전도 지쳐서 애국가를 부르며 안녕히 주무십시오 할 때까지. 텔레비전으로 피곤해진 나는 날마다 늦잠을 잤다. 지각을 하는 것은 보통이고 학교를 빼먹는 날도 많았다. 아빠는 일을 나가기 전에 내가 먹을 밥을 해놓고 나가기도 했지만 1,000원짜리 종이돈으로 때우기도 했고 라면이나 즉석밥을 박스채 사다 놓기도 했다. 혼자 자다가 지치면 그런 것들을 꺼내 배를 채웠다. 슈퍼에서 사온 반찬은 늘 비닐봉지인 채 냉장고 안에서 말라가고 있었다.
며칠 전에도 나는 해가 지붕을 넘어간 후에야 눈을 떴다. 전날 일요 특선 전쟁 영화를 끝까지 보느라 내 몸은 해가 뜨는 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문득 눈을 떴을 때 창밖 마당에서 주인 아주머니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게으른지. 택지 운전해서 번 돈 모두 술 마시나 봐요. 지 아빠를 닮았는지 애도 게을러요.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는 집은 아이들이 집안 살림도 곧잘 한다는데 저 집에는 아빠랑 똑같아요. 지 아빠가 해놓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말꼬리를 이은 사람은 다른 아줌마였다. 다른 사람들은 택시 운전하며 부모님 공양에 동생 공부도 시키고 저 식구들 사는 것까지 잘 챙기더구만. 저 집 아저씨는 뭐 하는데 저 모양이래요.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늘 꾀지지하고. 아휴, 말도 마. 월세도 벌써 반년치가 밀렸어. 나는 그날 죽은 듯이 누워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다. 자주 듣는 소리,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소리다. 사실이니까. 나는 주인집 사람들의 그런 험담을 들으며 어느새 5학년이 되었다. 일기책에 낙서를 하며 배고픔을 참다가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늘 몇 조부터냐? 선생님이 교과서를 책꽂이에 꽂으며 우리를 보았다. 점심을 제일 먼저 받는 모둠을 묻는 것이다. 3조요. 범수가 말하며 튀어나왔다. 어느새 교실 뒤에는 급식차가 들어와 있다. 하얀 모자와 앞치마를 착용한 급식 당번들이 재빠르게 배식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범수가 맨 먼저 그릇을 꺼냈었고 나는 그 뒤에 섰다. 왜 나와? 급식비도 안 냈으면서. 창피하게 범수가 꽥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이 이번 달부터 먹으라고 했잖아. 그래도 급식비를 안 냈으니까 밥이 남으면 나와야지. 맞아. 동현이가 나를 밀어내며 범수 뒤에서 음식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급식판을 플라스틱 상자에 돌아놓고 자리에 들어와 앉았다. 선생님이 그냥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늘 이렇게 나를 밀어낸다. 넌 급식비도 안 내는데 왜 먹어? 선생님이 그냥 먹으라고 했는데도 말할 때는 안 듣고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다. 특히 오늘처럼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날은 노골적으로 나를 싫어한다. 선생님, 이번 달부터 그냥 먹으라고 했지요. 선생님에게 여쭈어보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다. 손을 씻으러 가신 모양이다. 나는 자리에 가서 앉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모두 급식판을 들고 자리로 들어와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선생님도 손수 점심을 받아다 기도를 하신다. 기독교 신자인 선생님은 꼭 저렇게 기도를 하고 수저를 든다. 맛있겠다. 나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범수 식판을 본다. 싫어하는 된장국은 바닥에 붙게 떠왔지만 돼지고기 볶음은 넘쳐서 흘리도록 떠왔다. 선명한 김치 색깔이 내 고픈 배를 자극한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제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는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먹는 아이들 속에 묻힌 나를 선생님도 모른다. 나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나가서 과자라도 사 먹어야겠다. 주머니에는 동전 3개. 내가 일어서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돼지고기 볶음이 굉장히 맛있게 되었는지 벌써 반찬을 비우고 급식차 앞에는 새로운 줄이 늘어서 있다. 너 혼자 많이 뜨면 어떡해? 뒤에 선 사람도 생각해줘야지. 범수의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뒤로 하며 나는 교실을 빠져나왔다. 불어 천천히 빠져나왔지만 나를 부르는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다. 윤태경, 어디가? 점심 벌써 먹었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며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 다시 층계를 힘없이 내려 운동장으로 내려설 때까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실내화를 신은 채 학교 뒷문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배가 고팠지만 빨리 걸을 수가 없었다. 점심을 못 먹고 이렇게 맥없이 나가는 아이는 나 혼자겠지? 학교 뒷문을 나서면 좁은 길이고 길가에는 문구점과 분식점과 슈퍼가 나란히 서 있다. 생각 같아서는 분식점에 얼큰한 라면이라도 사 먹고 싶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300원짜리 빵 하나였다. 나는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빵을 사들고 바로 베어 물었다. 빵이 바로 눈물로 변한 것처럼 또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얼른 슈퍼 문턱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슈퍼 아저씨께서 눈물을 보일 것 같아서였다. 빵을 우걱우걱 씹으며 다시 학교 뒷문 안으로 들어섰다. 뒷문 옆에 자리 잡은 게시판 옆을 지날 때였다. 야, 이리 와. 키 큰 남자 선생님이 손짓을 하며 나를 불렀다. 선생님 앞에 아이들이 한 줄로 서 있었다. 너, 저 뒤에 가서 서. 선생님이 호통쳤을 때에야 나는 군것질을 단속하려 나온 생활당번 선생님이라는 걸 눈치챘다. 먹던 빵을 재빨리 바지 주머니 넣고 아이들 뒤에 섰다. 입을 다문 아이들은 눈만 멀뚱거리며 선생님 눈치를 살핀다. 요놈들 점심은 안 먹고 군것질이야. 자꾸 이런 거 사 먹으니까 밥이 안 먹히지. 선생님이 눈까지 부라리며 호통치자 6학년인 듯한 누나가 선생님 점심 다 먹고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하며 억울하다는 듯이 선생님을 보았지만 선생님은 못 들은 척 대꾸도 하지 않고 수첩을 꺼냈다.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모두 한마디씩 떼를 쓰듯 매달렸지만 선생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적었다. 어느새 5교시를 알리는 예비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정신 빠진 사람들아, 이번 주 생활 목표가 군것질을 하지 말자인 것도 모르지? 빨리 들어가. 곧 시작 좀 울리겠어. 군것질 때문에 붙잡힌 아이들은 별을 훔쳐 먹다 쫓겨가는 방앗간의 새떼들처럼 재빨리 흩어졌다. 나는 우유 보관소 쪽으로 후다닥 뛰어갔다. 먹다 남은 빵을 마저 먹기 위해서였다. 급식 우유를 보관하는 창고에 숨어 들어가 빵을 먹기 시작했을 때 5교시를 알리는 음악이 울렸다. 나는 재빨리 빵을 먹어 치우고 입 언저리를 주먹으로 문질렀다. 무슨 일일까? 여느 때와는 달리 교실은 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했다. 가만히 들어갔는데도 선생님은 굳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아이들도 힐끔 나를 보고 고개를 돌려 바로 앉았다. 얼어붙은 분위기다. 분명히 나를 기다린 눈치였다. 내가 소리내어 문을 열어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지금은 뭔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눈빛이었다. 윤태경, 어디 갔다 왔어? 선생님 몫에는 날이 서 있다. 여전히 아이들은 꼼짝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있다. 화장실에요. 믿지 않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둘러대다가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짝꿍 범스가 칠판 옆에 서서 손을 들고 있고 비어있는 내 자리에는 음식이 소복히 담긴 급식판이 놓여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사라진 후에야 선생님은 내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선생님이 나에 대해 물었을 것이고 이빠른 아이들은 특히 범수가 나를 내쫓다시피 했다는 것을 말했을 게 분명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내 자리로 가는데 선생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점심을 안 먹고 나갔니? 범수가 그런다고 그냥 나가니?
선생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나는 머뭇거리며 벌을 받고 있는 범수를 보았다. 범수가 벌개진 눈을 내리깔더니 고개를 푹 꺾었다. 울었던 눈이다. 배가 아파서요. 나는 정말 배가 아픈 아이처럼 손으로 배까지 누르며 기운 없이 말했다. 범수가 못 먹게 해서요. 범수가 믿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급식 먹을 자격이 없는 아이니까. 왜 갑자기 배가 아파? 점심 먹으려고 줄까지 섰었다며. 선생님이 점심 먹으라고 했잖아. 네 아빠가 돈 다 냈어. 걱정 마. 형편이 어려우면 무료급식 신청하려던 참인데 네 아빠가 다 냈다더라. 그러니 걱정 말고 밥 먹어. 범수도 그걸 모르고 그런 모양인데 친구 사이니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나는 선생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안다. 내가 없을 때 이렇게 말하며 범수와 아이들을 혼냈겠지? 먹으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먹어라. 괜찮습니다. 배 안 고파? 예. 그때였다. 6학년 생활당번 누나가 노크하며 교실 앞문을 열었다. 뭐니? 시작종이 울렸는데 선생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다. 선생님, 점심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군것질한 아이들 명단입니다.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단 말이니? 예. 어디 보자. 명단을 받아 확인하는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학교에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선생님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의외로 담담한 얼굴이 되었다. 생활당번 누나는 사인을 받더니 곧 떠났다. 선생님이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배탈이 났니? 아까와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다. 예. 나는 기어드는 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내가 군것질을 한 것을 알면서도 짐짓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걱정했구나. 내 점심으로 떠놓았던 거니까 안 먹으려면 급식실에 가져다 줘라. 예. 범수는 제자리로 모두 5교시 준비. 선생님이 무겁게 말했지만 교실 분위기는 단번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5교시는 서예인 모양이다. 아이들이 벼르며 붓 같은 것을 꺼내 책상 위에 놓기 시작했다.